지금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박물관 중 하나가 일반 관람객의 발길을 돌려 세운 채 철통 보안 속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은 2월 21일로 예정된 손흥민 선수의 MLS 개막전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축구장이 아닌 파리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루이비통의 수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오직 손흥민 한 명을 위해 박물관을 통째로 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149년 축구 역사상 그리고 글로벌 패션 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아르노 회장이 왜 이토록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까요? 단순히 광고를 찍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축구계를 경악시킨 루이비통 회장의 직진 선언,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세느 강변, 평소라면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박물관 주변이 수백 명의 특수 경호 인력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국가 원수가 방문한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월 21일 LA에서의 개막전을 준비하던 중 아르노 회장의 간곡한 개인적 초대장을 받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박물관 입구까지 직접 마중 나와 손흥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한 명의 예술가이자 시대의 아이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오직 손흥민만을 위한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대 유물들과 명화들 사이를 걷는 손흥민의 실루엣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증언합니다. 아르노 회장은 손흥민이 걷는 모든 동선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눈빛 하나 땀방울 하나가 루이비통이 지향하는 완벽함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사의 규모였습니다. 단 하룻밤 박물관을 폐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2월 21일 개막전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인 손흥민을 위해 아르노 회장은 박물관 내부에 최고급 의료진과 전용 휴게 공간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미디어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루이비통이라는 제국의 정점에 세우겠다는 아르노 회장의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전 세계 레전드와 전문가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축구 평론가로 활동 중인 티에리 앙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브르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손흥민이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 그려진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아르노 회장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축구 선수가 아니라 21세기 가장 가치 있는 인류의 유산을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기품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6만 관중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한 시대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루이비통의 주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과의 단독 행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LVMH의 주가는 이례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26년 시즌 개막전인 2월 21일을 앞두고 전 세계 자본은 이미 손흥민이 가져올 파급력을 3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단순히 손흥민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이 가진 동양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이 서구 명품 브랜드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와 닮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성기 때 모델을 했을 때도 이런 대접은 없었다. 손흥민은 축구라는 카테고리를 완전히 벗어나 인류의 아이콘이 되었다. 모두가 화려한 박물관의 조명과 천문학적인 액수에 집중할 때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행사가 끝난 뒤 나눈 작은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손흥민에게 루이비통의 지분 일부와 전용기를 제안하며 영원한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화려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아르노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름다운 박물관을 저를 위해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 21일 저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그라운드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루이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호 앞에서 자신의 본분과 팬들에 대한 예의를 먼저 말하는 손흥민의 품격. 아르노 회장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전 세계가 당신에게 열광하는지. 당신은 명품보다 더 빛나는 영혼을 가졌군요. 사실 이 행사가 끝난 뒤 손흥민은 곧장 LA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 외곽의 한 유소년 축구학교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이들에게 직접 사인한 유니폼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유니폼들이 루이비통의 최고급 원단으로 특수 제작된 한정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르노 회장이 손흥민의 인성에 감복하여 즉석에서 지시한 선물이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듭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단순한 득점 행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국격을 높이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2월 21일 개막전을 앞두고 터진 이 파리에서의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1일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MLS 개막전의 휘슬이 울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골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그의 중계권료를 계산하겠지만 우리는 그가 파리 박물관의 정적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품격을 기억할 것입니다. 루이비통 회장의 직진 선언은 단순히 돈으로 산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실함과 인성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마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리더십, 희생,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겸손함.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2월 21일 개막전에서 그려낼 또 다른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언컨대 우리는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손흥민이라는 전설과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영상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소름 돋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 심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단 1cm. 아니, 축구와 끝자락에 걸린 불과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골이 취소되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의 첫날,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전 세계 축구의 근본을 뒤흔들 충격적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149년 근대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었던 오프사이드 규정을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전격적인 발표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손흥민을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구를 더 공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FIFA의 야심찬 계획과 그 중심에 서게 될 손흥민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영혼을 공격수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사이드는 가혹했습니다. 공격수의 어깨선이나 발끝이 수비수보다 단 1cm 나도 앞서면 VAR은 어김없이 골 취소를 선언했죠. 이런 피로감 속에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FIFA 디렉터가 총대를 맸습니다. 벵거는 2019년부터 이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간주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꿈치와 동일선상에만 있다면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도 온사이드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말합니다. 축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축구의 근본을 건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수비 축구의 시대가 가고 다시 포식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왜 이 규정 개정 소식에 전 세계 수비수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리하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시속 34km를 상회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이 엄청난 속도를 제어하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1CM만 앞서도 골이 취소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수비수보다 한두 걸음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도 온사이드가 선언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손흥민은 한 시즌에 최소 10골에서 20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수비수들의 무력화입니다. 1925년 규정 개정 이후 수비수들이 애용해왔던 일자 라인 디펜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비수가 손흥민의 뒤꿈치를 보고 수비 라인을 잡는 순간 손흥민의 상체는 이미 골대를 향해 두 걸음 앞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비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거리를 두자니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터지고 라인을 올리자니 뒷공간을 학살당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단조차 경악했다는 이 규정의 파괴력.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포식자가 사냥할 수 있는 영토가 149년 역사상 최대치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경기장의 모든 공간이 손흥민 존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을 더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한 노력과 압도적인 실력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의 연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수많은 밀리미터 골 취소에도 묵묵히 미소 지으며 다시 달렸습니다. 이제 피파가 화답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질주를 멈추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2026년 월드컵의 해 이 규정이 공식 도입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손흥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수비의 벽을 쌓을 때 그는 규정의 허점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이 세계 축구 규칙의 변화와 함께 다시 한번 정점에 서는 위대한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FIFA가 선포한 오프사이드 혁명,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규정의 변화가 내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적을 선물할까요? 손흥민 선수의 멈추지 않는 질주를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규칙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